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최근 시장 움직임, 특히 미국하고 베트남 무역합의 발표 이후 상황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시장의 핵심 동향, 또 그 속뜻을 같이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시점인 것 같아요.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분명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또 동시에 ADP 민간 고용 지표는 생각보다 좀 안 좋게 나오는 등 걱정스러운 신호도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미국 베트남 무역 합의라는 큰 변수까지 딱 들어오니까 시장 해석이 더 복잡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먼저 가장 주목받았던 그 미국 베트남 무역 합의, 이거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핵심 내용을 보니까 미국이 베트남산 제품 관세를 46%에서 20%로 낮추고 베트남은 반대로 미국산 제품 관세를 아예 없앤다, 0%로. 이거죠. 이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줬나요? 네, 시장은 이걸 일종의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면서 꽤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바로 반응이 온 게 나이키 같은 소매 기업들이었어요. 주가가 한 4% 넘게 바로 뛰었죠. 이게 단순히 개별 기업 이슈라기보다는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미국이 그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공급망 재편 전략 있잖아요. 거기서 베트남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런 신고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다만 그 베트남을 그냥 거쳐가기만 하는 소위 우회 수출, 이걸 막으려고 40% 관세를 매기는 조항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꼼수는 안 통하게 하겠다. 이런 장치도 마련했다는 점, 이것도 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회 수출 방지 조항까지. 그래서인지 합의 소식에 S&P 500이랑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갔는데 다우지수는 오히려 좀 떨어졌어요. 같은 시장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테슬라는 차량 인도량이 예상보다 좀 적었다면서요. 그런데 주가는 거의 5%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좀 헷갈리네요. 네, 그 다우지수가 좀 부진했던 건 특정 섹터, 그러니까 바로 헬스케어 업종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센틴이라고 센틴 이 회사가 내년 실적 전망을 아예 철회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40% 넘게 폭락했거든요. 이 충격이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나 몰리나 헬스케어 같은 다른 헬스케어 기업들로 확 번지면서 다우지수 전체를 좀 끌어내린 거죠. 와, 40% 폭락이요. 그 여파가 컸군요. 네, 엄청났죠. 반면에 테슬라는 인도량이 예상치보다는 약간 밑돌긴 했어요. 근데 시장이 엄청 걱정했던 그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는 훨씬 괜찮았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게다가 생산량 자체는 또 예상을 웃돌았고 거기다 AI 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오른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무역 합의라는 큰 호재가 있었는데도 다우만 빠진 건 특정 대형 헬스케어 주식 하나가 너무 안 좋아서 그 파급력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이시군요. 테슬라뿐 아니라 다른 기술주들도 좀 움직임이 있었죠. 반도체 쪽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반도체 쪽은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엔비디아 한 2.6% 오르고 TSMC는 4%나 올랐죠. 이런 기업들은 AI 칩 수요 기대감이 계속 있는 데다가 마침 또 트럼프 행정부 세제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 세액공제 확대 가능성,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더 힘을 받았죠. 애플도 한 2.2% 올랐는데 여기도 AI 기술 도입 움직임이랑 아이폰 판매가 괜찮다는 소식 덕분이었고요. 하지만 같은 빅테크라고 다 오른 건 아니고요. 메타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규제 이슈라던가 아니면 베조스가 주식 매도할 수 있다 이런 부담 때문에 좀 약세를 보이는 등 종목별로 상황이 꽤 달랐습니다. 확실히 종목별 차별화가 뚜렷했네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ADP 민간 고용지표요. 이게 예상 플러스 10.3만 건이랑 너무 다르게 3.3만 건이나 감소했어요. 이건 정말 경기 둔화 신호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좀 걱정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ADP 쪽 설명으로는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좀 망설이거나 아니면 퇴사한 직원 자리를 바로 안 채우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올 상반기 대량 해고 건수도 팬데믹 이후로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분명히 경기도나 우려를 키우는 지표는 맞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고용시장이 식는다. 이 신호가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로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진짜 고용 상황은 연방정부 공식 발표를 좀 더 지켜봐야겠죠. 어허, 고용이 이렇게 안 좋은데 금리 인하 기대감만으로 시장이 계속 갈 수 있을지 약간 좀 불안한 마음도 드네요. 여기에 또 트럼프 행정부 세제 개편안 통과 기대감까지 더해졌다고요?
이것도 변수겠네요. 그렇습니다. 학원에서 이제 카가를 앞두고 있는 그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영향을 줬죠. 만약 이게 통과되면 단기적으로는 뭐 법인세 인하 같은 걸로 기업 실적이 좋아지니까 증시에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재정 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게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같이 나와요. 실제로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오르는 등 다른 자산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호재 기대감하고 장기적인 부담 우려가 막 섞여 있는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요. 자, 정리해보면 지금 시장은 미 베트남 무역 합의 같은 좋은 소식도 있고 또 ADP 고용 부진이 보여주는 경기도나 우려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거기다 AI 관련 기술주는 여전히 강하고 세제 개편 같은 정책 변수까지 정말 여러 힘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거시경제 전반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이 큰데 그 속에서도 개별 기업 뉴스나 특정 산업, 예를 들면 AI나 반도체 같은 곳의 모멘텀, 또 무역협상 결과 같은 구체적인 요인 하나하나에 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이 요인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면서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을 만들어갈지 계속 지켜봐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변동성이 꽤 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오늘 단적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베트남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해진다면 이게 단순히 나이키 같은 관련 대기업 주가에만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혹시 베트남이라는 국가 자체나 혹은 이와 연결된 또 다른 신흥시장, 더 나아가서는 특정 산업 분야에 완전히 새로운 투자 기회를 열어줄 가능성은 없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